있는데 못 쳤네. 그래서 별 이상한 사례들 많이. 그러니까 제가 한 99년도부터 거기 과체연구소에 있으면서 전국을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사건을 다 봤어요. 그래서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그게 데이터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제가 이제 미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학교 졸업하고 바로 농장으로 가도 좋아요. 근데 가도 좋은데 다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방통대라도 해서 편입을 해서 학부 마치고 그리고 공부할 욕심이 있으면은 석사로 가거나 이렇게 제가 석사 가고 싶다고 하면 제가 그 어디 추천해 드릴게요. 거기 공부하면서 석사를 계속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일 하면서 석사를 하고 그러면서 남의 농장 때 보고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은 내 농장 데이터만 봐도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요. 남의 거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의 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서는 남의 농장 거를 한번 보세요. 가끔가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저도 있으면서 별 재밌는 사건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고음가방 노래기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노래기래요. 그래서 너무 흔한 노래기고 그 다음에 안락수염 노린재 피해인데 걔도 제가 당진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일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건 총체벌레 아니면은 제피곰팡이 피해인데 제피곰팡이 피해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총체벌레인데 가서 제가 이제 털어봤어요. 없어 총체벌레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요 놈들이에요. 요거 안락수염 노린재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원래 과채를 먹는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요 시점이 마치 부대 시기가 언제냐면은 9월달이에요. 9월달인데 이때 이제 옥수수 수확을 끝냈다네요. 옆에 옥수수 심었는데 옥수수 심었더니 원래 옥수수를 이제 재배하고 있는 요 놈들이 이거 제거하고 어디로 가요? 옆에 하우스로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요 놈들이 이제 이것을 물어버리니까 원래 얘네들이 물으면은 콩도 이렇게 이게 옥수 같은 게 이게 부풀어 오른대요. 이것들이요. 얘도 마찬가지로 물었더니 부풀어 오르면서 피해를 주더라는 거죠. 가쪽에서. 근데 저도 이게 안락수염 노린재가 피해 주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야 벌레라는 놈들은 우리가 곰팡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식물한테 주는 특정한 것들이 있어요. 더 이상 이 것들이 못 들어오거나 만약에 다른 곰팡이, 그러니까 원래 만약 오이에 주던 세균병이 토마토에서 발견됐다면 우리가 학술 논문을 써요. 야, 지금 요게 종에 대한 적응성을 완료하고 어떤 세균이, 오이를 가해던 세균이 토마토로 이전했다는 걸 우리가 보고를 해요. 왜냐면 이것도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화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벌레는 그게 아니라 먹을 게 없으면 일단 들어오더라. 먹을 게 없으면 일단 들어오고 가해를 하기 시작해요. 일단 벌레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옆으로 와서 이렇게 가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노린재도 토마토에 이렇게 피해를 줄 수가 있구나 저도 우리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게 되면은 과일이 이렇게 보면은 멍들었잖아요. 이렇게요. 멍들고 요 과일을 갖다가 이거 놔두잖아요. 이렇게 흰색 포자가 올라와요. 이거는 역병의 포자거든요. 근데 이거 봤을 때도 역병으로 보여요. 역병인지 탄저병인지 구별은 잘 안 갔는데 딱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마 탄저병보다는 역병으로 진단을 할 확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역병인데 특이한 게 원래 토마토에는 역병은 입마름 역병을 해서 입으로 침투를 하고 줄기와 과일로 이동을 하거든요. 과일로 못 들어가요. 토마토는 역병들은. 그래서 우리가 입마름 역병이라고 해요. 특히 토마토만 그런 게 아니라 파프리카나 이런 가지과에 오는 역병들은 다 입마름 역병이에요. 근데 과일에만 생겼길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거 DNA 검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파이토프라 인펙션스가 아니라 바로 캡사이신이라는 고추 역병이 나온 거예요. 고추 역병. 얘는 고추 역병은 고추의 과일과 뿌리를 가해요. 잎을 가해하지 않고. 그 뿌리 역병이라고 하는 거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왜 이건 발생했느냐? 이거 원래 노지에서는 시설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재배 방식을 봤더니 바로 수박 재배라는 거예요. 수박이 뭐냐면은 아마 여기 학생들 못 봤을 건데요. 이거는 온실에 1중, 2중, 3중이 있으면 2중에다가 물을 뿌려요. 그럼 물을 뿌리면은 물이
지열이 15도, 18도가 되니까 온실 안의 온도가 얼어주지 않을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물을 뿌리니까 밤의 습도가 매우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노지랑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물이 고여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설 토마토나에서 발생하지 않는 토마토 뿌리 역병이 발생했다는 거죠. 뿌리 역병이. 그래서 뿌리 역병은 이게 제가 이제 뿌리 역병으로 진단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토마토에서 발생했다는 사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더라. 이것들도. 그래서 제가 이것도 토마토에서도 뿌리 역병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경험이 이제 하나 축적이 됐잖아요. 머릿속에. 보여요. 뿌리 역병 발생할 수 있어.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어떤 때 발생하느냐? 수박 돌리거나 온실을 그지같이 운영할 때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사례가 지금 얘도 이제 뿌리 역병이 왔거든요. 뿌리 역병이 왔는데 왜 왔나를 보게 되면은 이게 사진 쪽에 있나? 에이, 그 사진이 없네. 얘도 지금 뿌리 역병이 발생을 했어요. 이쪽 아래도 역병이 발생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포초에서 발생하는 역병인데 지금 배액구를 잘못 뚫어놓은 상황이에요. 배액구 잘못 뚫을 것 같아요. 물이 고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추에서 언제 뿌리 역병이 오냐면 장마 끝나면은 고추에서 역병이 발생해서 다 죽어. 지나가다 보면 고추가 다 죽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장마 끝나고. 그게 다 뭐냐면은 뿌리 역병에 의해서 죽은 거거든요. 근데 시설에서 뿌리 역병이 왜 발생했을까 보면은 이거는 배지의 배액구를 잘못 뚫었을 때 뿌리 역병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이해갖고 뿌리가 썩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증상들이 발생했어요. 근데 시기가 이제 1월 달이에요. 그래서 내부가서 무름병 증상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펄라이트 자로배제를 하고 있고 펄라이트 자로배제의 배액구가 잘못 설정되어서 배제의 수분 함량이 과도하였고 발병 식물체를 분리 동정하는 결과 이제 뿌리 역병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그래서 배액구는 배제의 가장 낮은 위치 설치예요. 스팸 및 병해를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배액구 잘못 들으면 이렇게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뿌리 역병은 시설에서 발생할 수 없는 병이긴 하지만 내가 배액구를 잘못 들었을 때는 올 수도 있다. 특이한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요거는 민원이 들어온 게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과일부터 시작됐어요. 저거 보이시죠? 과일 안에가 썩었죠. 여기 썩었죠. 근데 이게 왜 발생했냐면은 여기가 이제 그 출하를 했는데 공선에 출하를 했는데 과일이 썩는다고 자꾸 민원이 그러니까 크랩이 걸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잘라보니까 속이 썩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싹 박한 냄새가 나요. 싹. 그래서 이 농장을 찾아가서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물러 있잖아요. 안 죽어 잘. 여기 세균이 어떻게 돼요? 이 세균이 물관을 통해서 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세균이 과일 안을 들어가서 저렇게 썩혀 놓는데 문제는 발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 무름병 걸린 거는 제거하는 게 원칙이다. 왜냐면은 무름병에서 바로 죽지는 않는데 저 과일을 수확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저런 썩은 과일이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크레인 걸린단 말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피해가 커요. 왜냐면 다음부터는 가격을 그 중도메인들이 가격을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온 과일이 지난주에 보냈더니 뭐 몇 개가 썩어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중도메인들이 이 사람 거는 확 쳐버리죠. 아래로. 이건 바로바로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거 가봤더니 이렇게 된 놈들은 과일 먼저 이거 남들보다. 딱 보면은 남들은 지금 상어방 입고 있는데 얘는 벌써 사과방 입고 있어. 이미 과일이 뭐 세균에 감염됐으니까 병 들었잖아요. 빨리 익어버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죽는 것도 병이지만 이 자체가 만약에 100개 중에 뭐 한 개가 이런 게 있어요. 갔어요. 그러면은 100개 중에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10kg 상자로 볼게요. 10kg 상자면은 과일이 200g짜리가 50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두 박스 중에 하나가 썩은 거예요. 그럼 두 박스 중에 하나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작살나죠. 그냥 20개 중에 하나면 한 5kg가 20kg 20개인데 20kg면은 2, 30개인데 세 박스에 하나가 뭐예요? 썩은 상자 돼버리죠.
우리가 이제 토마토나 특히 토마토 재배에서 제일 파프리카 좀 덜한데요. 토마토 재배에서 제일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제 궤양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타고 있죠, 이렇게 타고 있어요. 이거 타는 거 봐서는 시드로 죽는구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궤양병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청고병이나 뭔가 풍마름병이나 시드름병으로 오해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국내에서 인정된 거는 2010년대 정도 우리가 이제 궤양병을 인정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00년대 후반에 이미 들어온 걸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우리가 못 보고 그 당시 자료들 저희가 사진 찍어놓은 걸 이렇게 보면은 궤양병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전형적인 증상이 볼게요. 여기가 보면은 이쪽은 멀쩡한데 이쪽이 탔죠. 왜 탔을까요? 이 궤양병이 무서운 점이 바로 저거예요. 잎과 잎이 이렇게 서로 비비잖아요. 넘어가요. 잎이 이렇게 해서 서로 비비면은 잎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진행되면은 뭐 한 줄로 이렇게 쭉 이제 아래부터 고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줄 따라가요. 이렇게 어떻게 가냐면은 오른쪽과 왼쪽 유인했으면은 오른쪽만 죽고 왼쪽은 나중에 죽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백 전염을 통해서 잎이 서로 만나고 손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작업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궤양병 과일을 보게 되면은 방울토마토는 백화 현상이라서 하얗게 보이는데 큰 토마토는 잘 안 보여요. 약간 하얀 건 보이지만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보면은 백화 현상이다 진단이 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잘 진단이 안 된다 이런 거 보이고 궤양병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더대기 증상들이 발생을 하고 심하면 이게 쪼개져요. 이렇게 가운데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궤양병이 무서운 점은 종자 전염이라는 거, 그러니까 종자로 전염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손으로 전염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접촉이 되면은 이제 안 되면 우리 기구 같은 거 소독을 철저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 나가서 함부로 아무 종자나 갖고 오면 큰일 나요. 그것들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 특이한 종자를 가져오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궤양병도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국내에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 같은 것도 같이 묻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동소화제 스트로마이신 살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사실로 말하면은 그 수확을 좀 늦게까지 좀 더 따게 도와주는 거지 방제는 안 돼요. 이걸 뿌리게 되면은 번지는 속도가 좀 느려질 뿐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소화제나. 그래서 세균병은요 약이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토마토뿐만 아니라 오이고 뭐 이런 그 채소류에서 발생하는 세균병들은 거의 안 드는다고 보시면 돼요. 잘 안 들어요. 이 약들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고추에서 이제 칼라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TSWV 증상이 이제 칼라병이라고 하고 TSWV라고 하는데요. 이게 토마토 스팟 윌트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스팟이 생기죠. 점들이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이게 생장점이 이렇게 시커멓게지게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팟 TSWV라는 증상인데 왜 고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 근데 이름은 토마토 바이러스예요. 왜 그럴까요? 토마토의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일단 보시면은 이게 왜 걸렸을까 보면은 총체벌레가 원인이긴 한데 총체벌레가 원인이긴 했는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문제는 왜 잘못했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그 어머니가 옆에다 한 3mm 떨어진 데다가 고추를 심었대요. 한 몇 백, 1~200포기 심었겠죠. 많이는 안 심어놓고 심었는데 고추밭에서 먼저 이런 증상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난 쯤에 토마토에서 대량 발생해서 다 뽑아냈다는 것들을. 그래서 이게 제가 온실에다가 내가 토마토를 키우고 있으면 토마토 위에 점을 심으면 안 된다고 했죠. 상추를 키우고 있으면 상추 위에 점을 심으면 안 돼요. 고추를 심고 있으면 고추 위에 점을 심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은 다른 해충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인근에 총체벌레 30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총체벌레가 올 수 있는 환경도 됐죠. 작업도 왔다 갔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추에 의해서 옮겨와서 아주 대발생했던 사건들이다. 그래서 저도 세도나 논산 같은 데 다녀보면은 주산단지 가운데에 가끔 고추가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농약 뿌릴 때 거기 할머니 있고 같이 뿌려주라고 하거든요.
내거 같이 뿌려줘라. 안 뿌려주면 당신 작살난다. 그래서 뿌릴 때 같이 뿌려줄 거다. 심지 말게 하거나. 근데 심지 못하게 할 건 심지 못하게 할 수 없으니 자갈이 같이 뿌려줘라 정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보면은 CMV란 아까 총체벌레는 토마토에 잘 안 와요. 근데 고추가 있으면 와요. 이 CMV라는 증상은 그 오이 모자익 바이러스거든요. 오이 모자익 바이러스인데 이 누가 옮기냐면 진딧물이 옮겨요. 꼭 보면은 이사디 제초제 피해 같이 나타나요. 근데 진딧물은 토마토에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왜 발생했을까? 바로 이게 온실 바깥쪽이거든요. 온실 바깥쪽에 뭐가 심어졌어요? 자두나무하고 매실나무가 심어졌어요. 자두와 매실은 아시죠? 진딧물이 엄청 많은 거. 그러면 동네 진딧물이 다 어디로 와요? 여기 다 왔겠죠. 여기 온 다음에 어디로 와요? 온실로 들어왔겠죠. 그러다면은 이제 CMV 증상들이 오이 모자익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밭쪽에서 오이 모자익 바이러스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진딧물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처방은 뭐냐? 이제 일단 요 매실나무도 뿌려줘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베어버리는 게 최고 창택이죠. 이걸 굳이 얘 매실 먹으려고 이걸 자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들이. 근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 거 아니래. 옆집 거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이게 우리가 저기 우리 동네처럼 오이 모자익 바이러스 진단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역병이거든요. 역병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왜 발생했나? 이제 이것도 구조적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요런 온실을 쓸 거예요. 요런 온실이 비싸니까 쓸 건데 그 비닐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 교체를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추울 때 하지 말라. 따뜻할 때 하라고요. 왜냐면 플라스틱은 어때요? 추우면은 이게 자신축이 안 되지, 잘 늘어나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걸 시공했을 때 주름이 생겨요. 나중에 주름이 생기면 어때요? 이렇게 주름이 생겼어요. 결로가 이렇게 생긴 다음에 여기가 결로 생겼는데 여기가 제일 낮아요. 그럼 여기에 물이 고여서 또 추락하겠죠. 바로 요 구역. 요 구역에서 물이 거의 이게 그러니까 비닐이 땡땡하지 않고 이렇게 쭈글쭈글하니까 여기서 물이 수직 낙하해서 이런 식으로 곰팡이병들이 역병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요거는 매해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복제를 고기에 올라가 다시 다 교정해줘야 되죠. 얘들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점 하나. 최근에 피복제 중에서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거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보온 효과는 좋을 수 있어요. 이런 뭐라고 하죠? 폭포기 같은 것들. 근데 문제는 울퉁불퉁하죠. 그러니까 철면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천장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수직 낙하될 수 있다. 결로수가 수직 낙하하면 작물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광 문제는 둘째치고 이런 역병이라든가 이 수직 낙하하는 결로수의 문제 때문이라도 일단은 이런 평평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맞겠네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준이 좋아졌어요. 일산 필름하고 국산 필름이 결로가 많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015 같으면은 일본 거는 015, 015, 015, 015, 015.016, 015, 015 이렇게 돼 있는데 국산은 015, 018, 012 굴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방울이 많이 생기겠죠. 이게 평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로가 맺히는 거는 바로 이 비닐이 굉장히 균질적으로 평평해야 되거든요. 그 0.0mm 갖고도 결로가 생기냐 안 생기냐 차이가 나는데 이거 울퉁불퉁한 것들은 원래 사용하면 안 돼요. 특히 위에서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저거 쉬었다가 좀 이따가 쫓아갈게요.